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강사 차수호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선생님이 무작정 썰 푸는 캐스트는 아마 선생님 런칭하고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생님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한 썰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새해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당장 이제 복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족의 기준은? 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나 주제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다녔던 중학교가 그 동네에서 좀 많이 유명한 중학교였거든. 근데 뭘로 유명했냐면 그 동네에 제일 문제 아들이 많은 중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이런 용어 쓰나? 일진 이런 용어 쓰나? 좀 무서운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학교를 선생님이 졸업했거든요. 물론 나는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요. 좀 많이 유명했는데, 이 지역에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중학교가 여기라고 치면, 나머지 중학교는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이제 중학교에서도 보잖아.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봐. 그러면은 학교별로 기간이 약간 다를 수는 있죠. 일주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 중학교만 4주, 5주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좀 많이 심하게 났죠. 근데 이랬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가 다른 중학교랑 비슷한 시기에 시험이 끝나잖아? 그럼 우리 중학교 애들이 다른 중학교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것저것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고 같은 시기에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정도였어. 좀 무서웠겠죠?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의 중학교 때까지 꿈이 농구 선수였어요. 진짜예요. 농구 선수였어요. 선생님 지금 키가 몇인지는 밝히지 않을 거예요.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조금 안 돼요. 180. 근사 한 18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선생님 중학교 입학할 때 키거든요. 180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키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키 치고는 진짜 큰 키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 187, 한 190까지 클 줄 알았어.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판 검사 이런 게 좀 유행했던 때가 있었거든. 그때 이렇게 확인해 보시더니 좀 무릎 상태가 이게 너무 많이 크겠는데요? 일단 최소 187 이상은 되겠는데요? 라고 나한테 얘기했었다니까. 진짜 그분 사기꾼이야. 어쨌든 그 이후로 1cm도 안 컸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군대에서도 1cm도 안 컸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고등학생 되면서 이제 농구 선수의 꿈을 접었죠. 근데 이제 주인공은 사실 썰의 주인공 선생님이 아니고 S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알고 지낸 형이 있어. 같은 중학교에 선생님이 1학년 때 이 형이 3학년이었어. 중3. 그러니까 이제 엄청 선배였죠. 근데 이 형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 얼마나 무섭게 생겼냐면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짱구 알죠? 짱구. 짱구 캐릭터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잖아요. 약간 얼굴 두상이 너무 좀 과장했나? 여기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삐죽삐죽 주고 선생님 그 중학교 때 그 머리 빡빡머리였거든요. 중학생들이 이렇게 눈 짱구가 아니라 짱구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진짜 이렇게 생긴 무섭게 생긴 형이 있었어. 근데 덩치는 엄청 큰데 이 형이 농구부에서 에이스였어. 키도 되게 크고 인상이 되게 험악한 형이었는데 그래서 이 S라는 형이 근데 막상 같이 농구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래서 인상이랑 좀 다르다. 근데 이제 농구를 진짜 잘해서 이 형이 얼마나 에이스였냐면 이 형이 같이 뛰면 시대회 도대회 이런 데에서 막 메달도 따고 그랬었어요. 이 형이 없으면 우리 팀은 탈락하고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의 형이었어. 근데 이 형이 그 농구하는 것만 봤으니까 나는 이 형이 그냥 농구만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런 형인가 보다 하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농구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 구령대라고 하죠. 약간 그 계단처럼 되어 있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형이 혼자 앉아가지고 딱 바람을 싹 맞으면서 스케치북을 딱 들고 이러고 연필로 밖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멀리서 이 형이 뭐 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농구하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형 뭐 하세요? 이러면서 스케치북을 슬쩍 봤어. 근데 스케치북에 이 형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야. 동그라미가 많아 겹쳐져 있어.
동그라미 막 많아. 뭐 이런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뭔 그림인지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미술 수행평가 그림이래. 그때 난 직감했지. 이 형 미술 수행평가는 C다. A, B는 못 받겠다. 뭔지 몰라도. 뭘 그린 거냐 물어보니까 이 형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러분, 뭐, 릴스나 뭐 쇼츠나 이런 거 보면 간혹가다 뜨는 착시현상 그림 있잖아요. 뭐 핸드폰을 뭐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럼 막 그림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착시현상 있잖아. 착시현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있대. 거기서 생각을 했지. 아, 이 형은 뭔가 좀 일반인은 아니다. 정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와 스스로와의 다짐을 했거든. 선생님이 중학교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 근데 이제 거기서 세뱃돈, 뭐 용돈 받았던 거 싹싹 털어가지고 막 이 현질이라고 하죠. 엄청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선생님이 엄청 아끼던 캐릭터들도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좋아, 키도 안 크니까 농구선수 꿈은 접고 공부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모든 게임 아이디를 지우자. 그래서 지웠어요. 그리고 수능 날까지 게임을 뭐 컴퓨터 게임이든 뭐 핸드폰 게임이든 1분 1초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약속을 했지. 그리고 진짜로 수능 날까지 지켰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이건 선생님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거 쉽지 않잖아. 진짜 지켰어요. 근데 두 가지 뭐랄까 다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농구를 그래도 되게 좋아했거든. 농구도 이제 그만하자. 공부에만 정말 100% 전념하자 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3월 2일 날 입학식 날 깨졌습니다. 농구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입학식 날 이제 학교 일찍 끝나잖아. 입학식 끝나가지고 이제 일찍 집에 가라고 해서 이제 강당을 나왔어. 고등학교에 딱 이제 처음으로 가본 거죠. 근데 강당을 나왔는데 저기 멀리 운동장에 농구 코트가 있는 거야. 농구 코트에서 이제 3학년 형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1학년 입학했을 때. 그래서 3학년 형들이 농구를 하고 있길래 5명인 거야. 홀수잖아. 내가 끼면 6명이니까 3대3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1학년인데 3학년 선배들한테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러면서 저도 혹시 같이 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3학년 선배들이 당황했죠. 얘는 어떤 친구인가 되게 당돌하다.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이 형인 거야. 요 형이 여기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 자사고를 졸업했거든요. 어딘지는 아직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꽤나 잘해야 갈 수 있었던 자사고였는데 이 형은 공부랑은 인연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농구밖에 안 하고 맞고 그랬던 형이 있는데 이상하다. 이 형이 3학년인 거야. 그래서 엥? 하고 이제 서로 눈을 마주치고 형이 왜 여기 있죠? 이제 물어보면서 형이 너 여기 입학했구나 반갑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같이 농구를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S형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딱 학기 시작해서 이제 교실에 앉아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이제 남자 선생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큐하게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담임이다 하면서 자 우리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진짜 짠 것처럼 칠판에 갑자기 요 형의 이름을 쓰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이 형이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3학년에 이 학생이 있다. 내가 1학년 때 담임을 했었지.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나는 그때까지 생각했지. 이 형이 여기서도 또 사고치고 다녔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형이 그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레전드 학생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는데요. 이 형이 공부를 진짜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알 정도로 엄청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이래요. 심지어 과장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나는 3년 동안 얘가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쉬는 시간에도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는 그런 형이었대요. 이 형이. 근데 딱 한 번 입학식 날에만, 그러니까 이제 방학하고 개학식 날이겠죠. 2학년 3학년한테는 그 개학식 날에만 한 번만 농구한다. 그래서 그날 하필이면 농구를 하고 있었던 걸 나랑 만났었던 거야. 공부를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던 형인가 봐. 그랬나 봐. 그래서 그 이후에 나 약간 좀 충격을 먹었지. 내가 알고 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잖아. 근데 이 형은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바로.
입학을 하고 결국에는 화학 전공을 택해서 대학원까지 서울대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랑 소식은 끊겼지만 미국의 모 대학교에 이제 박사 과정을 거치러 이제 유학을 갔다는 얘기까지만 전달을 받았어요. 엄청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에 인연이 좀 깊었나 봐요. 모의고사 보면 이때 당시에는 탐구를 4개를 선택했던 시기예요. 탐구 4개. 선생님은 탐구 3개를 선택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탐구 2개죠? 그렇죠? 고3 기준으로 어쨌든. 근데 이 형이 탐구 4개 선택했던 시절에 그러면은 국어, 영어, 수학 100에다가 탐구가 50점짜리가 4개니까 아마 200점 해서 500점 만점인 수능을 봤을 텐데 모의고사도 500점 만점인 걸 봤을 텐데 엄청나게 여러 차례 아예 500점을 달성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점이었던 거죠. 만점. 전국 등수 1등이었던 거죠.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스케치북에 이상한 거 그리고 있었던 것도 좀 비상하니까 아 그래서 그랬던 건가 하고 나중에 퍼즐이 맞춰졌지. 서울대학교에 자율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학 숙제가 있었냐면 대학교를 탐방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라 하는 방학 숙제가 있었어. 선생님이 머리를 썼지. 방학 숙제를 잘하고 싶은데 대학교를 탐방한다 그러면 내가 대학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우와 대학교구나 하고 돌아다녀 보고 그냥 오는 게 다일 것 같은 거야. 사진 찍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서울대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 형이 있잖아. 이 형이랑 그 친분이 있잖아.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봤어. 형한테 물어봤지. 안녕하세요, 형 잘 지내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탐방을 하고 싶은데 혹시 좀 한번 하루 가이드를 해주실 순 없을까요? 하니까 이 형이 너무 흔쾌히 너무 좋지 놀러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고 방학 때 한번 놀러 갔어. 서울대. 엄청 넓죠. 그쵸? 엄청 넓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강의실 안쪽도 한번 구경시켜줘가지고 우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구경하고 학식이라고 하죠. 식당에서 밥도 좀 사줘가지고 형이 밥도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고2 때예요. 그때 이 형이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죠. 어쨌든 그때 이 형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야 됐었어.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이제 빈칸이 주제가 뭐였냐면 채워야 되는 게 그 탐방한 학교의 학생을 한 명 인터뷰해라. 그래서 아무거나 너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을 좀 던져보고 대답을 듣고 그걸 거기다가 써서 제출해라. 이게 마지막 그 보고서 뭐랄까 그 빈칸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지. 이 형에 대해서는 선생님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어.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이 친구는 공부만 열심히 했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공부밖에 안 했어. 공부벌레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약간 좀 생각이 고등학교 때만 또 즐길 수 있는 게 또 있잖아. 뭐 친구들이랑 뭐 좀 맛있는 것도 좀 뭐 떡볶이도 먹으러 가보고 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째보고 담도 한번 넘어보고 담 넘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뭔가 고등학교 때만 할 수 있는 로망이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래서 그런 거 했어. 근데 이 형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추억이 좀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 난 그게 좀 후회스럽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물어봤어, 형한테. 형은 고등학교 3년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가 남는 건 뭔가요? 나의 질문은 이거였어. 근데 이 형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후회스러운 게 딱 하나 있대. 그래서 뭐예요? 쓸 준비를 했죠. 근데 이 형이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공부를 하다가 이러다가 진짜 내가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를 원했대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싶었대요. 극한까지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결국에 아무리 해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서 그게 후회가 남는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도 나에 대한 그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기준치가 높은 편이었어. 근데 이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의 기준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그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게 좀 클래스가 다른 생각인 건가?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처음 하게 됐지. 그리고 이 형과 빠빠이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었어. 기준이라는 건 뭘까? 이거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새해를 시작해. 여러분 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잖아. 그죠?
근데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그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의 기준이 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이 기준을 내가 정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7시간 공부하면 열심히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7시간 공부하면 열심히 한 거지. 당연히. 근데 7시간 공부하면 열심히 한 거야 라는 기준을 잡은 학생이 있는 반면 나는 사실 몇 시간에 열심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래도 아마 너가 정하진 않았겠지만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그 보이지 않는 기준은 있을걸? 엄청 많이 공부를 한 날에 와 오늘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은 있잖아. 아니 반대로 오늘 진짜 망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기준과 적게 했다는 기준이 내가 직접 숫자로 몇 시간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있어. 그걸 한번 구체화해봐. 그리고 그 기준을 확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 선생님이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족의 기준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5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야. 물론 5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좋아. 좀 오버해서 한 2배 늘려 한 10시간 한번 목표 잡아보자 해서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 겨울방학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이러면 반발이 오겠죠. 선생님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망해요. 근데 그렇게 해보고 다음날 컨디션이 얼마나 망하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란 얘기야. 그냥 무기력하게 적당히 해야지, 많이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만큼 더 오버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그러면 알잖아. 너가. 예를 들어 난 새벽 3시까지 하고 다음날 6시에 일어나면 그러면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때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를 알 거 아니야. 이게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근데 겨울방학이면 그런 거 한 번쯤은 겪어보는 것도 사실 괜찮을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 형과 얘기한 이후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책상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등교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6시 30분에. 그래서 6시 30분에 플래너를 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적었고요. 6시 40분에 정확하게 처음 공부할 책을 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기 중에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기준은 그 정도였어요. 새벽 2시까지는 공부하고 5시 반에 일어나자. 이게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6시 반에 일어나고 그리고 한 12시쯤에 자고 조금 늦잠 자고 그래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한 거야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확 기준이 달라진 거지. 그렇게 됐었어. 실제로 선생님이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성적 향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됐어요. 많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3등, 4등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한 40명 정도 보냈습니다. 1년에. 그만큼 좀 쉽지 않은 고등학교였는데 그 와중에도 선생님이 성적 향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기준치를 높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새해 시작하면서 참고로 한번 좀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두서없이 원래 선생님이 항상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대본을 쓰거든요. 항상 그러거든요. 처음으로 두서없이 그냥 한번 이것저것 그냥 썰을 한번 풀어봤어요. 겨울방학 준비를 진짜 꼼꼼하게 잘 해보시고 기준치를 확 높여서 도전 한번 해보시고 활활 불태워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떤 상황이 나오든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불태워봤다는 건 이렇게 불태우면 성공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불태우면 나는 안 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이런 정보를 좀 얻으시면서 현명하게 그 이후에 3월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쌓아 놓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캐스트, 아마 다음 캐스트는 잉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캐스트로 다시 금방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안녕.